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전직 실장들인데요. 투자자들이 돈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모펀드 가운데 이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장하성, 김상조 두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환매 중단 전에 돈을 뺐는지 여부에 대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설립 펀드에 2017년에 우리 대사님께서 설립했던 고려대 교내 기업지배연구소 기금, 이 기금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금융학회란 그 금융학회에서 대사님께서 학회 기금관리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 투자 운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 이래 석발이 돼서 자산이 동결되었고 피해자 측들의 주장입니다. 이 대형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생 사모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경이 연관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당시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략 60억, 4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웠고 일반인 피해자들은 회생이기 때문에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게 특혜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예. 문제는 저 사모펀드를 개설한 주체가 장하성 실장의 친동생이고 예. 최종적으로 지금 저 사모펀드를 통해서 모금한 금액이 2,500억 가량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쨌든 장하성 실장 개인은 60억 정도,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억 정도를 예치를 했고 그래서 일단 첫째 저 사모펀드가 저렇게 2,500억 정도의 모금을 할 때는 예. 장하성 실장의 위세랄까 벼슬의 직함을 악용하여서 뭔가 사기적으로 모금했던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을 지금 피해자들이 하나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피해자들의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만기 전에는 이 돈을 찾을 수 없는 폐쇄형 펀드 가입 조건이었는데 예.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장하성 씨나 김상조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본인이 맘만 먹으면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개방형 가시라도 뭔가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닥쳐왔다 이러면 뺄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지금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장하성 실장은 이제 저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저 60억을 지금까지 찾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60억이 물려 있고 나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뭐 국민일보에 따르면 단독 보도를 좀 보니까 장하성 실장 스스로도 뭔가 이 펀드 판매에 얘기를 좀 했다. 뭐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가입을 좀 직접 권유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이런 것과 법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2017년 4월에 이르러서야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2017년 상반기에는 수탁액이 500억에 불과했는데 2020년 4월 현재로는 4,933억 가량. 그 당시에도 환매 연기가 문제됐었죠. 예. 근데 그 상당한 큰 금액을 수탁받고 또 동시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그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당시에 운용사 이 순위 수준이 한 88위 정도였는데 판매가 가입자 수 모두 1위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단순하게 장하원 대표 개인의 역량이나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장하원 대표 개인의 그 이력을 보면은 경제학 박사 그 학위도 있고 예. 동시에 또 금융사에서 금융연구소장을 한 경력도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펀드 운용을 실제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경력이 불분명합니다. 실제로는 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시작한 것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이 펀드가 설립되고 그 운용이 시작된 때가 이 정권이 그 설립될 때와 그 시기적으로 맞물립니다. 2017년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하성 그 정책실장이 그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도 그때였고 이런 걸 고려할 때 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김관욱 교수님, 장하성 현 주중대사,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법률 위반 사항 없다, 소명 조사 받을 것이고 투자 내역을 성실하게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신고했다라고 했어요.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또 이게 문제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덕적으로 저렇게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투자 관련 사실들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걸로 매듭을 지을 수 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어디에는 투자가 가능하고 어디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라인드 이 펀드에는 투자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장하성 실장의 이제 동생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뭐 조사를 좀 더 해보면 사실상 거기서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겠죠. 뭐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보도 하나, 청와대 전직 정책실장들의 펀드 특혜 의혹까지 만나봤습니다.